경험해보고 싶은 역사적 순간이나 특정한 시대가 있나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면 3.1운동 그 순간의 체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그 시절, 우리 국민을 다시금 부활시킨 운동은 바로 3.1운동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쌓은 게 바로 3.1운동이고,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정신, 저희 선조들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바로 그 3.1운동을 통해서 말이죠.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 역사 속 인물로 살 수 있다면 어떤 네. 인물로 살고 싶나요? 한국 사람이라면 대표적인 위인으로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뽑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말년에 피부병과 당뇨병으로 고생했죠. 저는 이순신을 택하겠습니다. 왜죠? 이순신의 리더십, 그것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군대에 5년간 복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 또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죠. 리더십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고, 사실 목소리만 크고 뭐 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거칠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그의 리더십을 배우면서 저에게 부족했던 그 리더십,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순신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이순신이 되면 이순신에게서 배울 수 없지 않아요? 그가 남겨놓았던 일기라든지 그가 평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그를 대하는 그 주변 사람이라든지를 통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국사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한국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3.1운동이지만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말하겠습니다.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아직도 궁금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게 if인데, 만약에인데, 정말 우리 고려 군대가 만주를 지나쳐서 명을 치러 갔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영토가 이 모양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물론 졌을 수도 있죠. 그게 오히려 빌미를 제공해서 나라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화도 회군을 궁금해합니다. 언제나 궁금해합니다. 그때 만약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쌤이 되게 뭔가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뭐 하나 이거는 질문에 없는 건데 추가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열정적으로 대답하니까 질문 추가로 하나 더 하겠다. 이거 논리적으로 이 쌤한테는 듣고 싶어서.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나라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왜죠?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4,300년에서 4,400년 정도 한 번도 외국으로 쳐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고구려의 수많은 중국 정벌 그리고 일본 정벌까지 사실 혼란 속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토끼인 국가 영토고 어떤 사람에게는 호랑이 같은 영토죠. 네, 호랑이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지배로 인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다양해졌고 사실 옳지 않은 방향으로 다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폭력이자 축소, 의도된 축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역사 교육을 받으셨죠? 전 받았습니다. 네, 그럼 그 교육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일단 저는 올해 1986년생, 올해 35살인데 7차 교육과정의 첫 번째 세대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저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급제가 시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 등급제가 공부를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역사라는 부분이 그냥 역사 자체 좀 즐거운 시간, 정말 학습, 네, 교육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어떤 체험의 순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때부터 시험 등급이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공부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더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롯이 역사를 역사로서 즐길 수 없었다. 항상 시험을 봐야 되는 이 딜레마. 시험을 안 보면 학생들이 듣질 않을 거니까 수업을. 네, 근데 이제 더욱이 저희 세대는 공부를 더 빡세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롯이 근현대사와 국사를 즐기지 못했다. 과목으로서, 역사가 아닌 하나의 과목으로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너무 슬프다. 그게 과목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 네, 학교로 떠나가서는 역사를 우리가 좀 소비하기, 좀 체험하기 좀 또 제한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장 중요한 교육 현장에 국사나 근현대사가 좀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역사를 예술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를 예술, 자 예술의 정의부터 먼저 내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술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관점으로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예술철학 수업에서도 뭐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일단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각자의 뭐 기록을 남긴다든지 혹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예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가 예술로서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 인간의 삶 자체가 예술로 표현되기 가장 쉬운 소재라고 생각하고요. 그 인간의 삶이 교집합이 된 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드라마, 네, 그게 바로 역사고 역사는 충분히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죠. 예술이라는 것을 저급하게 생각한다면 역사를 예술로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높은 가치의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로 역사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담아놓은 영화나 연극, 드라마 같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왜냐면 떠먹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냐면 그만큼 바쁘니까 현대 사회가.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왜 알아야 돼? 우리가? 도대체 왜? 라고 물어보면 사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을 흔들 정도의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역사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통 경험을 통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마음 흔들리겠지만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왜?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정말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일수록 더 공기처럼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 영웅 또 뭐야 영웅이라는 뮤지컬 제일 성공했고 뭐 카레 노래도 마찬가지고 뭐 등등등등 필요하죠. 네. 극화된 드라마나 고증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그 드라마의 문제지 역사를 배경으로 드라마나 다른 그러니까 오픈소스 멀티 유즈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자체는 좋다.